안녕하세요. 현명한 부자가 되고 싶은 교사 김희진입니다. 부자의 길을 제대로 실천하고 걷고 계시는 친절한 옆반쌤 두 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의 아우 같은 친절한 옆반쌤 박희근입니다. 선생님들의 옆반에 늘 있을 법한 경제 멘토 용감한 한우쌤 조은우입니다. 오늘 주식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추억도 많고 그래서 별로 이제 좋아하는 투자 상품은 아닌데요.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투자를 한 제 잘못도 있고 묻지마 투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일단 주식은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 굉장히 많이 상용화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뭐 좋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던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적금, 그쵸. 그리고 저축하는 뭐 채권, 또는 이제 펀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 주식, 뭐 아니면은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선물 옵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아주 쉽고 그 속속 이제 흡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의 경험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정작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럼요, 많으세요. 저희는 이제 경제 공부 전도사가 되기로 했으니까 주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주식의 유래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 그 회사라는 게 있는데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주식이 나오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회사라고 부르는 이 기업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경제 주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면 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매체를 통해 광고도 해야 되고 물품도 판매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 돈이 필요한데 이 모든 돈을 다 기업 돈으로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보면 기업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것이 채권과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채권과 주식이 자금을 모으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상품화 됐는지라고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해서 뭔가 판매하고 싶은데 회사를 만들기에는 이제 자본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돈이 없어요, 제가. 물론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하고 판매하고 뭐 생산해서 판매하면 그만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보통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제 확장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 회사 이름으로 주식이라는 어떤 증서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서를 투자자들한테 주고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이 회사의 회사를 또 운영하는 거죠. 운영을 할 수 있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보통 주식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구나. 주식회사라고 부르고요. 이 증서를 가지고 간 사람들을 주주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주주. 대주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냥 주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의 주인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라는 게 S전자 우리 대기업 제일 큰 아니 뭐 H 그 자동차 이런 것들이 그 운영하는 오너 뭐 회장의 회사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수많은 주주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주인의 권한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만큼 내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대주주. 그래서 그 회사의 큰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그럼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곧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 뭐 이런 것과 같은 말인가요? 그렇죠. 같이 운영을 하는 맞습니다. 희진 쌤이 어떤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하면 단순히 내가 돈을 투자한다는 개념보다는
투자한 주식 수의 비율만큼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남의 말만 듣고 무턱대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절대로 지양을 해야 되겠죠.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회사 실적에 따라서 그 주식값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석유 자원을 개발한 회사가 해저에서 어떤 유전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의 주가는 확 오르겠죠. 치솟겠죠. 네. 근데 반대로 회사가 위기에 처해지면 또 그 회사 주식값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진짜 경제 사정과 또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매일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을 취득할 때는 무엇보다 좋은 회사인지를 찾아내는 그 기준, 그게 핵심이죠. 네. 그것만 알면 사실은 뭐 저희도 부자가 되는 건 부자 될수 어렵지 있습니다. 않죠.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보고 네. 이 회사가 진짜 어떤 그 좋은 그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 좋은 회사 찾아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자본이익과 배당이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당이익은 뭔가 알 것 같아요. 사면 또 늘어나서 주는 네. 건데 자본이익은 같은 말 아니에요? 자본이익과 네. 배당이익이 무슨 차이일까요? 이제 저희가 어떤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두 가지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방금 전에 회사의 실적이 좋아서 그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의 가격도 함께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제 이것만 생각하죠. 나 주식해서 돈 벌었어 하면은 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본이익이라고 합니다. 주식의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는 것. 네, 그리고 그 기업에서는 이런 주주들에게 정해진 기간마다 배당금을 줘요. 자, 배당금 뭐냐면 우리 회사가 당신들이 투자를 해줘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수익이 이만큼 났으니까 이 수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배당금을 주는데 근데 뭐 1년에 한 번씩 주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분기마다 주는 기업들도 있고 이거는 좀 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럼 과연 어떻게 그걸 찾을 것인가? 그쵸. 좋은 회사를. 세상에 정말 좋은 회사가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좋아하는 회사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재무제표라는 건데요. 그 회사가 발간하는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돌아가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 네, 그 근데 이제 그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제표를 네, 찾았어요. 그 보기만 한다고 해서 뭐가 이해가 쏙쏙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숫자도 있을 것이고 글자도 있을 그럼요, 것이고 맞아요. 네. 엄청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한 번에 그거를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숫자와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단어들로만 막 구성돼 있어가지고 왠지 덮어버리고 싶고 이건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아.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근로소득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제 소득을 얻잖아요. 네. 그만큼 투자도 마찬가지. 정말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수익을 또 걷어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간단한 것부터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회사가 1년 동안 매출이 얼마나 됐나 그리고 그 매출 중에서 영업이익은 또 얼마인가 이 회사는 빚을 얼마나 지고 있지 또 이 회사는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이 회사의 내년도 영업 매출은 어느 정도일까 이 정도부터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나도 재무제표를 보는 게 조금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것 같아요. 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예전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등기부등본을 띄면은 이제 누구나든지 볼 수 있게 했는데 요거는 일종의 기업인데 진짜 기업의 사생활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것도 다 이제 가능한 건 거죠. 네, 맞아요. 공개를 반드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재무제표를 조금 독해할 줄 알면 이 읽어내기 쉽잖아요. 네. 근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제가 이제 비유해드리면 뭐 이제 김밥집이 있어요. 김밥집. 네. 여기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쭉 한 1년치를 봤더니 매출이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나고 뭐 인건비, 월세, 재료값 등등 세금 떼고 나니까 꾸준하게 한 2천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이걸 확장하고 싶대요. 그러면 저 같으면 사실 굉장히 좋은 양질의 지금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매출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재무제표를 보니까
부채도 너무 많고 이자로 나가는 비용도 그렇죠. 커서 순이익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곤란하겠죠. 이제 이 주식은 주가라고 하죠. 주가. 네, 맞습니다. 주식의 가격. 이 주식의 가격은 복리로 움직이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희진쌤. 움직인다. 50% 우리가 수익을 봤다 가정을 하고요. 근데 올랐다가? 거기서 다시 50%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수익을 봤을까요? 본전일까요? 손해를 봤을까요? 당연히 수익을 받겠죠. 50% 수익이 났다가 다시 50% 하락을 했어요. 아, 그럼 본전이겠네요. 본전. 그렇죠. 아, 네. 네. 참 이게 대부분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틀렸나 봐요. 죄송하죠. 다 한번 해볼게요. 이 1,000원짜리 주식이 50% 상승하면 얼마죠? 1,500원. 그렇죠. 아, 역시 빠르시네요. 1,500원에서 50% 하락을 했어요. 절반이 1,050원, 450원. 반토막 된 거죠. 1,500원이 절반으로 네. 750원으로. 그러면 손실 난 거네요. 네, 처음에 25%가 손실이죠. 맞습니다. 1,000원에서 750원이 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잘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죠? 네. 네, 내가 수익을 보는 거에 추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그 헌우 쌤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 손실 나는 걸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맞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는 늘 이 수익에만 관심을 두지만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다.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꼭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라. 아, 정말 바라던 바예요. 손실을 최소화하라. 네. 꿈에 그리던 말인데, 맞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이 금융시장 양대산맥인 요 채권에 대해서 한번 채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제가 이제 만나본 분들을 통해서 느낀 건 가장 어려워하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일단 잘 모르시죠. 너무 생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 채권. 채권은 글쎄요, 개인이 뭔가 채권이 관련이 있나 싶기도 하고 전혀 네.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전혀 남의 세상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채점은 하는데 그래서 네, 채점 하시는군요. 네, 주식처럼 채권도 좀 쉽게 알려주세요. 네. 채권. 네. 아까 저희가 회사가 이렇게 돈을 만드는데 처음에 주식과 채권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식은 이제 주주가 되는 거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좀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 훨씬 안전한 게 채권인데 채권은 무엇이냐? 회사나 또는 국가가 돈이 필요할 때 정해진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국가나 회사도 돈이 필요할 수 있겠죠. 물론 은행에서도 빌릴 수 있지만 이 국가나 회사는 정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회사나 국가에서 정해진 이자를 받고 내 돈을 빌려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수익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회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채권은 말 그대로 채무 증권의 네, 맞습니다. 줄임말이거든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빌려준 이제 증서인 거죠. 네. 뭐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간단하게 네. 그러면 희진 쌤한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런 이제 제가 채권을 드릴게요. 옆반쌤 채권이거든요. 네. 요걸 선생님한테 드리는데 여기 써있죠. 1천만 원이라고. 제가 1,000만 원짜리 증권을 드리고요. 선생님, 왜냐면 제가 돈이 필요해서 선생님한테 드리고 이 증서를 900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그냥. 오, 이걸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제가 900만 원만 빌려요. 대신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년 뒤에 제가 선생님한테 1,000만 원을 드려야 해요. 그 증권을 다시 회수하고. 네. 그러니까 약속된 어떤 수익을 그렇죠. 주기 때문에 이 채권은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이다. 물론 이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네. 위험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식보다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그러네요. 종류입니다. 그러면은 주식은 사실 뭐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채권은 뭐 차용증 이미 뭐 빌려줬던 그렇죠, 것을 네. 나한테 갚아라라는 뭐 그런 거니까
떼일 염려는 거의 없는 건가요? 이 회사가 망하면 이 그렇죠. 종이 네. 조각 똑같아요, 주식이랑. 맞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이 망해버리면 채권을 내가 이제 투자할 때는 그 회사의 어떤 그 신뢰도 네. 아니면 안정성 이런 거를 뭐 A, B, C로 이렇게 나타내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채권도 투자하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라고는 볼 수 맞습니다. 없죠. 그렇구나. 이 투자의 세상에서 100%라는 건 없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의 예금 같은 경우도 극단적으로는 원금 보장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예금이나 채권이 주식보다는 좀 안전한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흔히 안전성에 대한 측면에서는 예금, 채권, 주식 이런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수익성은 어떨까요? 또 반대로 되겠죠. 네, 그래서 하이 리스크, 뭐 하이 리턴, 뭐 이런 말이 또 괜히 생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좀 속이 이렇게 좀 후련하게 어느 정도 정리는 좀 되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막연히 그냥 남한테 얻는 정보에 굉장히 의지하고 네. 뭔가 이게 너무나 유행을 바랬던 그런 면들이 있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뭘 선택해야겠구나, 얼만큼 안전하구나 하는 네. 것들이 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경제 용어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더 어려운 것들 많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은 이렇게 나름 좀 더 쉬운 비유나 그런 내용으로 네. 정리해놨다가 학생들에게도 네. 경제교육 아, 시간에 좋아요. 하나씩 네. 이렇게 비유를 해줘야 해주면서 됩니다. 해준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오늘의 두 옆반쌤 오늘도 알차고 친절한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